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는 감사원 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사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부터 보복감사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하고 또 이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자, 오늘 국감 처음부터 팽팽하게 여야 맞섰는데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현장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뭐 국감 때라서 다들 바쁜 것 같습니다. 국감 때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는데 박 의원님, 밥 먹고 뭐 잠도 좀 자고 그러십니까? 네, 밥 잘 먹고 있고요. 잠은 좀 부족하네요. 네. 맨날 잠 안 자고 그렇게 일을 하시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원 국감 아침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근데 시작 못하고 막 파행하더라고요. 네, 파행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본질이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위원들, 그러니까 감사원은 아시다시피 감사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있어요. 예. 감사위원들도 이제 감사장 내부에 앉아 있게 하고 필요하면 감사위원들한테도 질문을 좀 하게 하자. 예. 그렇게 해줘라라고 예.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면서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왜 뭐 안 필요한지 이런 설왕설래를 하느라고 오전 시간 상당 부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 그게 왜 안 되죠? 뭐 여당 의원님들은 관례가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과거에 이제 몇몇 사안에서는 감사원장이 아닌 감사위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번에 보면은 이제 보도들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예.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예. 뭐 감사 대상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음대로 정해서 막 감사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가 조금 무시됐다 이런 반론 계속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위원들한테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감사위원에게 질문해야 될 필요성이 컸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자, 감사원 이것부터 물어보고 싶은데 문자 메시지 대통령실하고 주고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본인은 이제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고 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답을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짚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규정에 감사 결과만 대통령 쪽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네. 이렇게 뭐 시시콜콜하게 물어보는 것들 다 뭐 전화면 전화로 문자면 문자로 다 보고하고 알려주면 사실상 감사원의 독립성 어떻게 보장되냐라고 질문했는데 답변했는데 뭐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이탄희 의원이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 보냈다는 총장하고 문자를 받은 이관석 국정기획 수석이 어떤 사이냐 평상시에도 문자를 보내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답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거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문자 자체가 한두 번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이처럼 읽혀지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사실 그런데 뭐 변호사셨으니까 물어보는데 감사원과 대통령실 간에 이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고 내용을 상의한다. 이거 감사 받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지적한 게 그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성이 강력하게 보장된 기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법 42조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얼마 전에 바꿉니다. 바꿔서 중요 사안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바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결과도 아니고 과정상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을 이렇게 언론 대응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더 만약에 이제 상상을 더 해보자면
수시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뭔가 감사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그렇죠. 적절하지 않죠. 중요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일까지 보고했다 이렇게 의심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군요. 그런데요, 여러 과정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절차 무시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의결 없이 감사를 진행했다가 최근에 의결을 통해서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시킨 거는 자기네들도 인정을 합니다. 네.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굳이 회의록을 안 봐도 그런 사실은 이미 인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감사를 안 했다가 나중에 감사 계획에 포함 안 시켰다가 감사 계획에 이제 하반기에 포함시킨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언론 보도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이제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됐죠. 예. 아, 그래요? 네. 저는 또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받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공직자가 공직자에 있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사받는 건 맞는데 그 전에 민간인이었을 때, 그 전에 정당인이었을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략 한 7,000명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건데, 그 요구한 정보가 보니까 KTX나 이런 기차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라고 그 고속도로 통과할 때 그 내용. 네. 심지어는 코로나 감염 여부 같은 내밀한, 이게 건강이라든지 질병 관련된 건 내밀한 개인정보로 분류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달라고 해서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공무원도 아니었던 시절, 민간인 시절의 자료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근데 감사원의 대응은 너무 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민간인 시절 자료는 파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거 좀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미 자료를 다 받아놓고 파기만 하면 그 이미 형성됐던 불법 행위의 불법성이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안 되죠. 예. 네. 근데 너무 태연하게 그냥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파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들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인 사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인데 이거 예전에 윤석열 검사라면 바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이게 수사할 내용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박주민 의원님. 네. 방통위 관련돼서 오늘 그 국감에서 꼬집던데요. 방통위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열정적이에요. 네. 정기감사치고는 좀 평상시 정기감사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라는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포렌식 절차가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통위나 권익위. 예. 포렌식이라는 게 뭐냐면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저장 매체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그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인데 예. 이게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제대로 좀 설명 안 하면서 강압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이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지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감사라고 하지만 그 다른 것까지 사생활까지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짚는 거는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공무원들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를 받아가는 방식도 아까 포렌식처럼 막 진짜 강압적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무원 사회들이 이제 경직되는 동시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감사원의 핵심이라고 하죠.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탈원전 정책을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관련해서 감사를 주도했던 인물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원전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네. 이번에 이제 재산 등록 대상이 처음 되면서 이제
재산 등록을 했는데 봤더니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자녀들이, 옛 두산중공업이죠. 네. 원전 관련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굴지의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 주식을 갖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5천만 원씩, 이렇게 좀 증여를 해줬고, 그걸 경제 공부 삼아 아마 자녀들이 알아서 구매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네, 경제 공부를 하필이면 원전 관련된 기업을 했네요. 그리고 각자에게 알아서 맡겼으면 두 자녀가 산 주식이 좀 종류가 달라야 될 텐데, 네.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해명이 속 시원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필이면 원전 관련된 감사를 하던 감사원인데, 그것도 물어봤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발언 사과하던가요? 네. 아니요, 이거는 지난번 이제 업무보고 때 관련된 질의를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자기 발언의 취지가 좀 오해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일치되는 대목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좀 다르게 이제는 얘기하지만 행동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관련된 것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아니, 오늘 종일 이 네. 발언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요. 네. 자, 조선은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로 일본에 병합됐다고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그게 그렇죠.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조선이 스스로 무너졌다, 일본과 싸운 바가 없다, 그러면 강제 병합이라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완전히 역사 인식을 잘못 갖고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발전은 일본 덕분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막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식민사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책임자라면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응이 더 웃겨요. 지금 기사 보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 태도도요. 네. 권성동 의원이 김재남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혀를 깨물고. 예. 그때 옆에서 들으셨어요? 그건 아니고 보도가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안 물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국감 잘 치러주시고요. 네. 잘 치러주시고, 네. 곧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일찍부터 퇴근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먼저 목감 부근으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서해대교 부근 1,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서평택